혈액에도 이런 바이러스나 균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요. 고도 비만은 생리통이 사실 심한 경우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치료를 하는 게 좋다. 고도 비만은 사실은 치료가 꼭 필요한 비만이에요. 당뇨나 고혈압, 고지혈증 같은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일수록 비만으로 인해서 더 악화가 되고 결국에는 혈관에 합병증이 올 수 있다. 그래서 고도 비만 같은 경우는 식탐의 조절이 안 되면 이게 어떻게 안 돼요. 왜냐하면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이라 들어봤죠.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참을 수가 없어, 스스로. 그렇기 때문에 이 식탐을 조절하는 약을 씁니다. 보통 우리가 쓰는 약들이 이제 GLP-1이라는 아고니스트라는 주사제가 있는데, 우리 음식이 들어왔을 때 소장에서 GLP-1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. 배불러라고 느끼는 게 이 호르몬 때문에 맘먹게 되는 거거든요. 그거를 미리 좀 넣어주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위고비라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이런 주사제, 또는 뭐 삭센다라는 매일 맞는 주사제를 통해서 식탐을 줄여줘서 먹는 양을 줄이게 만들고 식욕을 떨어뜨리고 칼로리를 좀 낮추게 하는 치료를 통해서 체중 감량을 시도해 본다. 또 주사를 안 맞게 되면 식욕이 또 생깁니다. 요요 현상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못 먹게 해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식습관을 바꿔야 돼요.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탄수화물 중독을 일으키는 게 일반적인 단당류들, 단맛이 나는 것들.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다당류인 고구마라든가 뭐 감자라든가 밥이라든가 이런 그나마 당류가 조금 고리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다당류들을 먹게 되면 이 인슐린 스파이크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덜하고 식탐을 덜 일으킵니다. 그래서 탄수화물 먹더라도 좋은 탄수화물을 먹도록 자꾸 식습관을 바꿔가면서 체중 관리를 해야지 식탐이 덜 생긴다. 약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, 이 주사제만으로도 식욕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영양분 흡수 자체를 좀 적게 흡수되도록 위절제술을 해요. 그러니까 또 위 용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먹는 것도 많이 못 먹게 돼요.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칼로리를 낮춰서 체중 관리를 하는 분들도 있다. 식습관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수술을 하든 주사를 맞든 뭐 먹는 약을 통하든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적게 들어와 줘야 체중 관리가 된다. 그 외에도 뭐 활동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 소모를 좀 많이 하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. 사실 진통제를 먹어야 돼요. 1차 선택은 무조건 진통제를 먹는다. 그러면 진통제는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?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건 우리 타이레놀 같은 경우 이제 아세토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고, 뭐 브루펜이나 뭐 나프록센, 뭐 무슨 센 이런 것들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거든요. 그걸 엔세이드라고 하는데, 이런 두 종류의 이 진통제를 이제 쉽게 약국에서 구입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생리통이 생기는 원인을 사실 보면 이 자궁 내막에서 나오는 이 효소 때문에 자궁이 수축하고 혈관이 수축해서 생기는 통증이거든요. 이 원인을 차단시키거나 이 원인이 되는 물질 합성을 줄여주는 진통제가 더 좋겠죠. 그게 이제 타이레놀 이런 계열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브루펜이나 이런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들이 실제 제 원인적인 치료에 좀 더 가깝다. 이런 진통제를 먹고 통증 관리를 하고, 약은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런 사람들은 뭐 운동을 한다거나 온찜질을 한다거나 혈액순환을 좀 할 수 있는,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방법들이 그나마 진통 효과를 좀 낮추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는 같아요. 기본적으로 약은 먹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. 근데 무혈경이 오면 이 자궁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게 돼요. 그래서 호르몬을 먹어서 이 정상적인 생리 리듬을 안 맞춰주면 비정상적인 자궁 내막 증식이라든가 앞으로 뭐 이게 자궁 내막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정상적인 리듬을 만드는 게 좋다. 호르몬 치료를 계속 해도 대부분은 별 문제는 없다. 그냥 무혈경이 이런 이유가 아니라 이 다낭성 난소라든가 다른 질환 때문에 오는 무혈경 같은 경우는 사실 치료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. 그거는 단순하게 호르몬 약만 먹을 게 아니고
원인이 뭔지를 좀 찾아보고 그 원인적인 치료를 하는 게 첫 번째 하고, 장기간 약을 먹으라 했을 경우에 먹어도 안심하고 먹어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. 오히려 생리를 안 하게 되면 이 뭐 여성 같은 경우 여드름이 더 많이 난다거나 다모증 털이 좀 많이 난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는 장기간 해도 문제는 없다. 호르몬 치료하는 것들은 안심하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물을 많이 마시는 거는 사실 안 먹는 것보다 낫다. 보통 콩팥이 어느 순간 기능이 확 나빠지는 경우는 물이 부족해서 나빠진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다고 무조건 좋느냐? 꼭 그러진 않아요. 우리 땀을 많이 흘렸는데 물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뭐 잘 먹진 않고 물만 계속 먹잖아요. 이것 또한 전해질 불균형이 이룰 수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우리 WHO에서 권장하는 수분량은 보통 뭐 2에서 2.5리터 정도, 하루에 그 정도 수분 섭취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이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수분량 빼면 오로지 물만 따지면 한 1.5에서 2리터 정도는 보충해 주는 것이 적당하게 좋다. 근데 이거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크게 도움되는 것보다는 안 좋을 수도 있다, 상황에 따라서. 다 그런 건 아닌데, 사실 크록스라는 신발이 장점도 있어요. 가볍고 통기가 잘 되고 약간의 쿠션도 있고 꽉 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 변형 이런 거 예방하는 데는 사실 좋은 장점도 있는데,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발바닥 아치 부분이 그렇게 견고하지가 않아요. 말랑말랑하기 때문에. 그래서 평발인 사람들은 오히려 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, 또는 우리 족저근막염이라고 들어봤어요? 발바닥 쪽에 그 인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충격이나 이런 게 가하다 보면 염증이 생기거든요. 쿠션이 있어도 너무 말랑해버리면 오히려 센 충격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발에도 전달돼요.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록스가 안 좋고, 또 이게 고정된 신발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발목이라든가 이런 인대, 뭐 무릎 이런데 염좌를 잘 일으킬 수도 있다. 활동이 많은 사람들. 그래서 과체중,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서 발 쪽으로 중량이 많이 실리는 사람들은 크록스가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고, 평발 또는 족저근막염 이런 발바닥 질환이 있는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크록스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. 라고 장기간 활동을 한다거나 오래 서 있는 사람들은 크록스보다는 발에 딱 맞는 신발이 더 안정성 있게 발을 지켜준다. 설사나 이런 게 최근 일주일 안에 있었는지 꼭 확인을 하거든요. 단순한 설사면은 관계가 없는데, 뭐 세균성 설사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는 설사 같은 경우는 이 장에만 이런 균이 있는 게 아니라 피에도, 혈액에도 이런 바이러스나 균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결국에는 이 설사를 하는데 수혈을 하잖아요. 그럼 그 세균이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될 수 있는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.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점 하나고, 두 번째는 본인이 설사를 하면 물이 빠져나가죠. 탈수가 되는데 피까지 뽑아버리면 탈수가 더 조장될 수 있다. 그래서 이 헌혈하는 사람도 설사를 할 때 헌혈을 하면은 본인한테도 나빠지는 상황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혈 안 하는 게 좋다. 그래서 설사질에 있었던 사람은 일주일 안에는 수혈을 못 하도록 하고 있어요. 사실 20대 때는 크게 뭐 다른 질병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게 20대 때 관리를 잘 해야 나중에 30대, 40대 때도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데, 제가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운동 하나는 꼭 했으면 좋겠어. 무슨 운동이든지 좋으니까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운동의 효과 중에서 이 멘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과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직장에 대한 구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, 두려움,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많아요. 그거를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겠지만은 이런 멘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운동만한 보약이 없다. 그래서 매일 운동하는 습관은 내 몸도 지키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. 어떤 운동이든지 좋으니까 매일 운동하는 습관 하나를 꼭 만드시라.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끝으로. 동아대 학생들 아프면 안 돼.
건강관리 잘하고 안 아프기 위해서 또 봐요. 안녕.